바로 이 티셔츠가 작년 WWDC 2019 티셔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애플이 1년 중에 여는 다양한 행사 중에 6월에 열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인데요. 이번에는 아쉽게도 바이러스 때문에 이 행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행사는 특히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 등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OS들이 공개가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행사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새벽 2시에 열렸던 키노트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직접 생중계를 통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 등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번 키노트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선 제가 각 OS들을 직접 설치를 해보고 그 후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의 새로운 OS들을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WDC를 통해서 공개된 OS 중에서는 아마도 iOS가 가장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에서 이 iOS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개가 된 iOS 14 버전도 다양한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요. 홈 스크린과 앱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앱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한, 그리고 최근 사용한 앱들, 그리고 카테고리에 따라서 앱들을 좀 더 빠르게 만나볼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위젯을 아이폰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공개가 되고 배포가 된 아이패드 OS에는 위젯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죠. 저도 아이패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에서도 이 위젯 기능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는 아이폰에서도 이러한 위젯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젯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다양한 형태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타임이나 전화 등이 올 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변했고요. 그리고 PIP 기능을 통해서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도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답변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리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고 11개의 언어의 음성과 텍스트를 빠르게 번역을 할 수 있는 통역 기능이 이번에 추가된 것도 iOS 14의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앱도 이번에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미모지 같은 경우가 취미나 패션 등에 따라서 다양한 미모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미모지 스티커도 더욱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그룹 메시지 기능도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메시지를 할 때는 특정 사람을 선택을 해서 멘션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그룹 메시지를 할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카플레이죠. 저도 차에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게 이 바로 카플레이인데요. 카플레이 또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먼저 카플레이 월페이퍼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차량의 잠금 해제 등을 할 수 있는 카키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폰으로 차량의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BMW 차량들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앱에서 필요한 기능만 빠르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앱 클립이라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기능만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에도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에어팟을 통해서 마치 극장과 같은 사운드 경험을 할 수 있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에어팟 프로 모델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사용 예정이신 분들은 조금은 다른 사운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iOS 14 버전을 어떤 아이폰부터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iOS 14 버전은 iOS 13과 동일하게 아이폰 6S부터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6S, 아이폰 SE 모델도 iOS 14 버전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개발자 베타 버전을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서 직접 사용해보고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작년에 처음으로 배포가 된 아이패드 OS입니다. 아이패드 OS가 iOS와 작년에 분리가 되었죠. 이번 아이패드 OS의 큰 변화는 바로 디자인이 많이 변화를 했다는 점인데요.
UI적인 측면에서 고객이 좀 더 빠르게 원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UI가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이나 파일 앱 등에서 사이드바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주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악 앱, 그리고 시리,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OS 14와 동일하게 통화 화면 등이 이번 아이패드 OS에서도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OS의 검색은 앱 찾기, 연락처, 파일 등 다양한 부분들을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를 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만의 차별점이 있죠. 바로 애플 펜슬인데요. 이제는 애플 펜슬의 손글씨를 정말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도형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요. 손글씨를 완벽하게 인식을 해서 그거를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애플워치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건 이미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애플워치를 사용할 수 있는 워치OS 7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페이스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애플워치에 이러한 페이스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번 iOS 14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애플 지도의 사이클, 자전거 경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애플워치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그리고 운동에 새로운 운동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댄스, 코어 트레이닝 등의 운동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애플워치를 통해서 그 운동량을 저장하고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활동 앱의 이름이 변경이 되는데요. 피트니스 앱으로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손 씻기 감지 기능이 추가가 된 것도 이번 워치OS 7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소 20초 동안 손을 올바르게 씻을 수 있도록 그 카운트다운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러한 자동 손 씻기 감지 기능은 손을 씻는 동작 그리고 사운드를 감지해서 물이 나오는 그런 사운드겠죠. 그러한 기능들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타이머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수면 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수면 기능은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정말 제대로 자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잤는지, 그리고 언제 잠들고 언제 일어났는지를 체크를 해주고요. 그러한 데이터들을 아이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어날 때는 부드럽게 햅틱 알림이나 부드러운 소리를 통해서 깨워주는 기능, 그리고 그렇게 일어났을 때는 날씨, 그리고 배터리 잔량 등을 애플워치로 표현을 해주는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맥OS도 새로운 버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맥OS의 이름은 빅서가 되었고요. 이 빅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파리 업데이트, 메시지 업데이트, 디자인 업데이트, 지도 및 개인정보 기능 등의 업데이트 등 정말 많은 부분의 업데이트를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새로운 맥을 만나는 느낌일 정도로 맥OS의 다양한 부분이 변화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많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기존 맥을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맥을 만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콘의 디자인은 물론이고 제어 센터 등 다양한 부분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UI들도 변화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지 앱을 이제는 맥에서 아이폰, 아이패드와 거의 유사한 UI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맥OS에서는 거의 동일한 UI로 이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사파리의 프라이버시 기능이 강화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애플은 맥을 이제는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을 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하드웨어를 기다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WWDC 2020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한 행사로 진행이 되었고요. 새로운 하드웨어는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된 WWDC 2020 키노트를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OS들의 신규 버전이 공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공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WWDC가 정말 현장 열기가 뜨거운 행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이 키노트를 만나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키노트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들도 제가 참여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또 다른 정보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OS들은 제가 개발자 베타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께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들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